안녕하세요. HLB 공매도 잔고가 은근슬쩍 쌓여가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는 480만 주 수준이었는데요. 어느새 540만 주까지 공매도 잔고가 쌓여왔습니다. 약 60만 주가 쌓인 것이죠. 이 추세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매도 잔고가 쌓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상환하기만 했기 때문에 비중이 줄었던 걸 다시 채우려고 하는 듯 합니다. 보통 공매도의 포지션을 보고 해당 종목의 포지션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롱숏 펀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HLB에 공매도 잔고가 쌓이는 만큼 다른 종목은 매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업종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은 롱 포지션을 잡고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은 숏 포지션을 잡는 전략이죠. 물론 판단을 잘못해서 HLB는 오르고 다른 종목은 내리면 손실은 2배겠죠. 스마트폰 판매 기업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B전자의 신제품 스마트폰과 C전자의 신제품 스마트폰이 각각 출시가 되었습니다.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A씨는 두 스마트폰을 써보고 비교해보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B전자의 신제품은 대박이 나고 C전자의 스마트폰은 쪽박이 날 것 같다. 그래서 B전자의 주식은 매수하고 C전자의 주식은 매도했습니다. 포지션이 두 개인 건데요. 양방향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B 주식이 오르고 C 주식은 내리면 수익을 보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죠. 같은 업종이니까요. 하지만 미세하게 등락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좋아 보이는 건 오를 테니까 매수하고 안 좋아 보이는 거 내릴 테니까 매도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롱숏 포지션은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죠.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말이죠. 롱숏 포지션을 취했던 A 펀드 매니저와 다르게 다른 경쟁 헤지 펀드의 펀드 매니저들은 B전자의 주식을 매수하기만 했다고 할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B전자의 주식을 네이키드로 롱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던 다른 경쟁사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전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롱 포지션을 모두 가지고 있던 A씨는 오히려 수익을 봤습니다.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B전자의 주식은 하락했지만 우량주이기 때문에 별로 안 떨어졌고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던 C전자는 그냥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C전자에서 더 큰 수익을 본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B전자의 주식은 100만원이었는데 금융위기가 와서 80만원이 되었습니다. 20만원 빠졌죠? 얼마 안 빠졌죠? 그런데 C사는 100만원이었는데 금융위기가 오니까 반토막이 나버려서 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펀드 매니저들은 B전자의 주식에서 주당 20만원씩 손해를 봤는데요. A씨라는 펀드 매니저는 B전자에서 20만원을 손해봤더라도 C전자에서 공매도 친 걸로 20만원을 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같은 업종에서 고평가 주식은 매도치고 같은 업종에서 저평가 주식은 매수하면 그 차익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시장은 위아래로 흔들리죠. 그에 따라서 고평가 주식도 저평가 주식도 같이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고평가 주식은 밑으로 더 많이 빠질 테고요. 저평가 주식은 위로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 차익을 먹을 수 있는 게 롱숏 전략입니다.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수익을 볼 수 있죠. 이런 전략은 소설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죠. 많이들 합니다. 5월 3일에 공매도가 재개되었으니 5월 6일은 며칠 안 된 날인데요. 실적 추이에 따라 롱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공매도 포지션의 대부분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롱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외국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본질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 또한 기업 밸류에이션을 분석하고 롱숏 전략을 할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매도 치라는 얘기를 돌려 말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힘 좀 보태줘라 는 건가요? 밸류에이션에 특화되어 이런 롱숏 전략을 잘 짜는 개인에게는 이제 좀 더 좋은 시장이긴 합니다. 연구원들도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실적이 좋고 저평가됐으면서도 성장성이 높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하고 실적 전망이 어둡고 고평가된 종목을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이죠. 롱숏 전략은 같은 업종 내에 기업들을 고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산업들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좋을 것 같고 자동차는 안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도체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는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자동차의 대표적인 기업 현대차는
숏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을 고르든 한국 시장의 다른 업종을 고르든 결국에는 본질은 A가 B보다 나을 거다는 판단만 내리면 롱숏 포지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이런 롱숏 전략을 짜는 많은 투자 주체들이 포지션을 초창기에 구축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될 때를 떠올려 보면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전부 음봉이 떴습니다. 셀트리온, HLB, 신풍제약 등등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맥을 못 쳤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나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기업들은 전혀 영향이 없었죠. 이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추정컨대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코스피 기업보다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던 게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체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코스피 기업들도 음봉이 떴어야 하는데 말이죠. 안 떴다는 겁니다. 코스피에 우량하다 생각하는 기업들은 놔두고 고평가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매도를 친 것이죠. 제약바이오는 공매도와 정말 악연이 깊습니다. 왜? 제약바이오는 산업의 특성상 원래 실적이 불확실합니다. 기대감으로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이죠. 그래서 진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찍히는 셀트리온도 과거에만 해도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서정진 회장은 사기꾼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지금은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제약바이오만 보면 공매도를 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안 죽고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면 큰 손실을 보는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기업들에서는 엄청난 수익들을 봤을 겁니다. 이번에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이 반영되었는데요. 개선되지 않은 건 공매도 거래 주체를 공시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은 이걸 개선하는 움직임을 최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번에는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총수익 스와프 TRS입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걸 보겠습니다. 유증에 참여하면 무이험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한 겁니다. 공매도를 미리 쳐놓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받아서 갚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매도 세력이 TRS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수익자와 보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일종의 편법이죠. 여러 공매도에 대한 제한 조치들이 사실상 TRS 하나만으로 다 뚫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이 작정하고 한다면 적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HLB의 공매도 잔고가 어느덧 540만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HLB만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종목은 매수하고 HLB는 매도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겁니다. 왜? 헤지펀드들은 롱숏 포지션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5월 3일 거래 형태를 보면 코스피 우량주들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는 대부분 음봉이 떴죠. 이를 통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숏 포지션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숏 포지션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만 선택적으로 숏 포지션을 취한 것이죠. 안 그랬다면 카카오며 삼성전자며 모두 하락했을 테니 말이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